안녕하세요. 진짜 주변에도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요. 마음껏 여기저기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자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들 이 나이쯤 되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흔히들 결혼 생각까지도 하는데요. 저 역시 그렇고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워낙 뭐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나이 차면 결혼하라는 타입이시고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너보다 2살 위라고? 아유, 그럼 딱 좋은 거야. 더 따져보지 말고 그냥 결혼해버려. 엄마는, 뭐 그렇게 나를 쉽게 보내려 그래. 다른 집들은 하나라도 더 따져보고 가려고 가는데. 애지간한 상황 아니고서야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네 남친이야 직업이랑 이런 거 다 확실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쳐도 남친은 직장을 그 사이에 한 번 옮겼어. 뭐, 확실한 직업이긴 하지만, 엄만 사윗감한테 바라는 거 없어? 얘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네 신랑이랑 너랑 살지, 나랑 사냐? 둘만 잘 살면 되지, 뭘. 우리 엄마는 저 어릴 적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주셨어요. 에휴, 우리 지연이한테 너무 못해주고 키워서 그냥 미안한 게 많을 뿐이다. 자식은 다 알아서 잘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에휴, 그 말 믿은 내가 바보지. 뭔 말을 그렇게 해? 열심히 키웠으면 된 거지. 나는 엄마 사랑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가 엄마랑 눈을 빤히 못 쳐다보잖아.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아휴, 내가 어린 내 새끼한테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거지. 아유, 일평생 얼마나 산다고. 엄마는 확실히 엄청 바빴고요.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서 정말 저 데리고 이사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주 한이 맺히셨답니다. 되게 절약하시고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눈치 주시던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 엄마는 이제 너만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언제 남친 데리고 인사하러 와. 당장 결혼하라고 부담은 안 주고 맛있는 밥이랑 용돈 줘서 보낼 테니까. 참, 나한테 용돈도 턱턱 안 주면서 남친은 주려고? 그럼 우리 딸내미 남편 될 사람인데 엄마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저와 엄마만의 스토리를 생각하면 울컥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만 생각해서 몰랐지. 남친도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되게 귀한 집 자식이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어지간히 귀한 집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저에게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저기 우리 외할머니가 지연이 너 보고 싶으시대. 그래서 시간 되면 외할머니네 오라고 하시더라고. 엄마랑 같이 한번 갈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아직 어머니도 뵌 적 없는데 대뜸 할머님을? 야, 그건 좀 부담된다. 그치? 나도 말하면서 너한테 좀 미안하긴 했어. 근데 외할머니가 올해 90이 넘으셨거든. 언제 요양원 가실지 몰라서 한 번은 꼭 손주 며느리감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연세가 하긴 그치. 할머니시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긴 했겠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다가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연세가 많으실 거고 그 와중에 손주 며느리감을 보고 싶어 한다니.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이끌려 결국 저는 남편도 아닌 남친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가는 자리에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저까지 셋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날 처음 배웠던 어머니는 참 잘 꾸미고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계셨어요. 딱 봐도 누구나 알기 쉬운 명품을 두르고 계셨고,
머리나 피부에 되게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긴장한 저는 뻘쭘해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창호 씨한테 많이 듣긴 했지만 정말 미인이시네요. TV에 나오는 중견 탤런트 여배우분 같으세요. 솔직히 완전 이빠른 말은 아니고 정말 잘 꾸미고 피부도 곱고 예쁘시긴 했거든요. 인사치레상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꽤 도도한 편이셨어요. 이게 저를 되게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머, 별소리를 다. 지연이라고 했나? 나도 이제 편하게 지연이라고 부를게. 되게 이빠른 말 잘하는 타입이구나.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을 것 없어.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다. 네?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고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한 말 정말 아니에요. 엄마는 왜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말을 해? 하여간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는다니까. 이게 다 니네 아빠 아니다. 이런 소리 할 건 아닌데. 그래, 지연아. 아무튼 가면 할머니한테 인사 잘하고 손 잡아드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야. 알았지? 일단 저도 이때 뭔 정신으로 20분가량 차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도착한 곳은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작은 아파트였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의회 할머니는 거실 소파 부근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곧 요양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90대라고 하시니까 엄청 몸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주 꼿꼿하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절 보자마자 되게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 창현이 색시감이구나. 어서 와라. 여기 앉아.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간식 사왔어요. 저는 남친이 말해준 할머니용 간식을 사왔고 인사를 드렸는데도 어쩐지 분위기는 좀 차가웠어요.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저를 갑갑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외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손주, 손녀들한테 무작정 이뻐해 주시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손주 며느리감이라 그런지 몰라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현이 아주 귀한 애야. 정말 귀하게 키웠어. 여기 창현 언니 엄마. 그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니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으시더군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네 시어머니도 친정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은 무슨 일 한다고? 교사. 학교 교사래 엄마. 나이는 올해 32이고. 어머니는 재빨리 할머님께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기분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할머님은 계속 뭐 거치는 것 하나 없이 쭉쭉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남친을 슬쩍 꼬집었어요. 결혼해서 니들끼리만 잘난 줄 알고 살면 안 돼. 시댁에 잘하고 시어머니 친정도 챙기고 그래야 돼. 원래 우리 집은 근본 없는 집이랑은 상종을 안 해.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뒷말은 솔직히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못 참고 남친을 쓱 건드렸어요. 나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러자 남친은 바로 자기 할머니 말을 자르고 가겠다고 했고, 그걸 할머님은 좀 고깝게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 갔을 때 그 집의 분위기라든지 향내, 너무 딱딱한 할머님 표정과 훨씬 딱딱했던 요구사항까지
진짜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다시 떠올려도 몇 가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거의 도망치듯이 저는 차에 올랐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타시면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원, 니네들 바쁜 거니? 할머니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유, 엄마, 우리 다 일하다 왔잖아. 너무 피곤해. 어머, 지연이 너도 피곤하니? 창현이는 그렇다 치고, 지연이 너도 피곤해? 아니요. 그런데 제가 내일 일찍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서둘러서 들어가긴 해야 돼요, 어머니. 너무 아쉽잖아. 이렇게 헤어지기 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저는 이때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어 남친을 받고 가까스로 저희 집에 뛰어내려 그 자리를 피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며칠 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요. 와, 세상에. 그건 바로 어머니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아니라, 창현 씨가 가르쳐 드렸겠네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번에 그렇게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온 김에 창현이 아버지도 같이 보고 가고. 귀한 외동아들 며느리감인데 꼭 집에서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래. 아,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제 들리면 될까요? 저는 어찌어찌 약속을 잡았고 어쨌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니 한 번은 봐야 한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가 제 동료 언니들은 반대하더라고요. 어머, 뭐야. 나 솔직히 그 시위 외할머니 댁 갔다 온 것도 기절초풍했어. 아무리 연세 많으시다지만 뭘 미리 손주 며느리를 불러서 보자고 해?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요양원 들어가시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건 어디까지나 지들 사정이지. 저기 할머니 연세 많으신 게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라지만 앞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거 엄연히 엄청 사람 부담 주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절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자기가 거절해? 이 모든 걸 연결시킨 사람이 멈추게 해야지. 남친은 뭐 한대? 왜 그걸 끌려다니고 있어? 똑같이 일하고 돈 버느라 바쁜 여친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분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좀 걸러 듣고 싶었지만 그래도 마냥 대충 듣기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막 새 시작하려는 신부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말이야. 그냥 뭐랄까. 내가 결혼 전에 이렇게 해둘 걸 후회한다는 정도로만 알아줘. 우리 시댁도 그렇게 며느리한테 집착하고 끌고 다녔거든. 힘드셨겠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시집살이인지. 사실 어머니가 엄청 친절하고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렵고 제가 뭐 실수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젊은데 좀 더 따져보고 결혼해. 요즘 좋은 시어머니들 많던데 왜? 여기서 좋은 시어머니란 자식 장가 보내놓고 얼씬도 안 하고 보려고도 안 하고 자기 삶 멋지게 사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이 만족스럽고 자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식한테 집착을 하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 본인 남편은 내팽개치고 본인 아들이랑 재혼하고 싶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얄밉고 못 견디겠는 거야. 안 볼 때마다 몰래 찔러대고 식은 밥 주고 힘든 곳에서 굴리고 진짜 못 볼 걸 엄청 겪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섭더라고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 체험 가지고 겁주듯이요. 자기가 그런 일 겪을 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땐 비슷해. 이게 결혼해서 시댁한테 시달려 본 사람들이 받은 느낌이랄까?
촉이 있거든. 딱 그게 느껴져, 나는. 아무튼 저는 이때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적당히 담아두고 말았는데요. 이후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 선생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진짜 제법 만만치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나는 옛날에 창현이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불러싸서 그거 따라다니느라 지겨워 죽겠더라고. 그렇게 키우는 걸 눈 시뻘겋게 뜨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다. 아주 시댁이라면 내가 학을 떼잖아. 나는 시어머니 짓 안 할 거야, 지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도 참, 근데 시어머니 짓이라는 게 별게 따로 있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야. 뭐 별거 있겠니? 옛날처럼 아들 뺏어간 여자로 보고 괴롭히면 다 시어머니 짓이지 뭐. 요즘 그렇게 하고 살면 아들 평생 못 본다더라. 무서워서 살겠니? 그러면서 어머니는 본인도 모르는 새에 저에게 그 시어머니 짓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같이 식탁을 차리는데 계속 본인 아들은 빼고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지연아, 여기 와서 이거 계란 껍질 좀 까주라. 상추는 씻으면 되고 샐러드 할 거니까 진짜 할 게 없어. 내가 찌개 끓이고 손 많이 가는 건 다 해놨거든. 엄마, 나도 뭐 좀 할게. 얘는 여기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 뭘 하려고 그래? 아빠 곧 오신다니까 너는 거실이나 좀 치워. 여기 뭐 있는지야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포인트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니 이게 뭔 말인 걸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볍게 시킨다고는 했지만 정말 쉬지 않고 그 간단한 일들을 위해 수십 번을 부르셨답니다. 지연아, 여기 계란 좀 잘라서 담아줘라. 냉장고 열면 소스 있어. 아, 맞다. 거기 숟가락 좀 꺼내줄래?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없다고? 왜 없지? 아유, 저기 미안한데 김치 냉장고 뒤쪽 찬창 좀 봐주라. 거기도 없어? 내가 이걸로 숟가락 갖다 놨는데 왜 없지? 그러면서 저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한 게요. 밖에서 먹어도 이렇게 주지 않을 텐데 어머니 주방에 서 계신 동안 30분가량 같이 봐드린 저에게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저야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요. 아우, 미안해. 우리가 다 먹던 숟가락인데 남의 거 쓰면 찝찝할 것 같아서. 미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힘들게 고기 삶으시고 샐러드 하시고 찌개도 끓여 놓으시고선 너무 말로만 칠해를 하시는 거예요. 정연아, 이거 팍팍 떠서 먹어. 당신도 얼른 이거 국자로 떠서 드세요. 며느리랑 같이 준비한 거니까. 엄마,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라고 해, 부담되게. 어머, 아이고, 그러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지연아, 밖에서는 그냥 며느리라고 해야지. 그래도 되지? 아, 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앞에 놓여있던 수육 몇 점을 갖다가 무슨 집게로 대여섯 점을 확 한쪽으로 쏠아서는 그대로 집어서 본인 아들 밥 공기에 얹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같이 가습을 봐가면서 삶았는데 남친이 눈치 보며 제 옆에 두억에 덜어줘서 겨우 그거나 먹었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갑자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참, 다 같이 먹자고 불러놓고 그렇게 아들내미만 다 몰아주면 어떡하라고. 나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우리 며느리감은 어떻겠어. 실컷 부려먹어놓고 일당도 안 줄 거면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기야. 와, 한편으로 이때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때 순간적으로 드러난 성질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유, 자기 먹을 거 알아서들 먹으면 되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야 원래 내 아들 챙겨주던 대로 주는데, 그것도 그렇게 꼴배기가 실수? 이제 장가 보낼 아들내미 며느리가 챙겨주겠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챙겨주겠어. 당신이나 여기 지연이 알아서들 먹으면 되지. 저기, 엄마, 그냥 줘. 내가 먹으면 돼. 저기 지연아, 이거 먹어. 그러면서 남친은 좀 민망해했고, 그제서야 제 쪽에 덜어주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이때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걸 후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식사 모임에서 모든 패를 다 내보이셨거든요. 남친이 저에게 고기 주는 순간 진짜 눈에서 번개가 짜릿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얘, 미쳤나 봐. 창현이 너 되게 웃긴다. 지연이가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 있는 거 집어 먹으면 되지. 무슨 애기처럼 그렇게 집어서 주려고 그래? 아이씨고, 당신은 불과 몇 분 전에 아들내미한테 그래놓고 며느리감 주는 건 싫은가 보네. 이게 시어머니 짓이지 뭐야. 어? 본인 며느리일 때 그렇게 치를 떨더니만 당신 우리 어머니 며느리 아니고 딸이었나 보네. 어쩜 그렇게 며느리 부르는 모습이 똑같아? 저는 아버님의 발언이 너무 시원하고 한편으로 슬쩍 웃겼지만 여기서 저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몰래 입 다물고 모르는 척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막 짜증을 내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 먹는 주제 그냥 곱게 먹어요. 다음엔 안 부를 테니까. 안 부르면 나야 땡큐야. 주말 부부로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자연인처럼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피곤하게 불러? 나 이제 당신보다 요리 잘해. 화도 구박받아서 알아서 잘 먹고 있구만. 그거 조금 차려주면서 생색은. 결국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어머니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암만 부부끼리 사이가 좀 언짢을 수 있어도 엄연히 아들 쪽 손님 예비 며느리감이 인사를 왔는데 저렇게 티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탕탕 놔가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본인 시댁 욕을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돌아가셨다는데 말이에요. 내가 시댁에 이렇게 뒤이고 살았어. 네 시아버지는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몰라서 저런다. 자기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당한 건 있고 아주 그냥 부인 놀리기에 바빠서 저 모양이지. 아우 엄마, 오늘 잘 모이자고 불러놓고 이러지 마. 나 창피해서 지연이 잘 못 데려온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그날 치우는 것도 남친이 가까스로 구해줬어요. 엄마, 이렇게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그냥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잖아.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자고 그래? 내가 언제 이거 다 설거지 하자고 했니? 애벌 설거지 한 다음에 돌릴 생각이었어. 그니까 언제부터 엄마가 그랬다고. 됐어. 우리는 그만 나가볼게. 얘나 나나 내일 일해야 돼서 피곤해.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다는데 왜 일거리를 늘려서는. 이때 남친이 제 지친 표정을 봐서 그런지 되게 뾰족하게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어요. 결국 저는 사양 안 하고 앞치마를 벗은 후 그냥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섰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숨이 터지면서 겨우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남친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초반부터 이쯤까지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결혼하자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점점 자기 집에 저한테 부담을 주는 모양이 됐죠. 그러니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엄마도 참,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들떠 있는지 몰라.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주말 부부신 거야? 아, 이게 사실 내 얼굴 침뱉기 같아서 좀, 그게 우리 엄마가 되게 공주과야. 엄마 딴에는 본인이 애교 부려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그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 조금만 안 맞으면 둘이 저렇게 투닥거려. 아빠가 참다 못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거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질문에서 예상 외의 충격적인 답을 듣고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당신도 좀 힘들지 않았어? 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주변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쁘면 힘들어 하더라고. 왜 안 그랬겠어. 힘들었지. 지금이 차라리 나아. 아빠도 지방 내려가고 주말에만 오시는데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거든. 아무튼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 저희는 슬슬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집값이 워낙 믿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아무리 우리 둘 연봉 합친 게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는 그 앞에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쾌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요구사항을 제출하셨거든요. 지연이 바쁘니? 잠깐 통화 좀 되지?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점심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너랑 창현이가 신혼집 알아보고 있다며? 네, 시간 날 때마다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냐? 창현이가 혹시 말했니?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했나?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부모님께 직접 듣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슬쩍 귀를 쫑긋 세우고 어머니 의견을 들었는데 좀 놀랬어요. 우리가 꼬마 건물 굴리는 게 하나 있어. 그리로 들어와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집 바로 옆이야. 아, 꼬마 건물이요? 어머니 댁 바로 옆이요? 저는 되물으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설사 좀 모자라고 작을지언정 우리 둘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가까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결혼 초짜 세대기 될 예정이긴 하지만 시댁 근처에서 사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몇 번 겪어본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저에게 필요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기, 저희는 지금 직장이랑 가까이 다녀야 해서요. 아마 그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넌 교사라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옮겨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창현이 직장은 여기서 가까워. 어차피 넌 이사 다녀야 하잖아. 신혼 초랑 애기 낳을 때까지는 여기서 조금만 불편하게 다녀도 되지 않아? 나이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네? 어머니 댁에서 저희 학교까지 출퇴근하는 거리 꽤 되는 편이라서요. 저는 이 학교에 그래도 4년 정도 있을 상황인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조금 말 실수를 하셨고 그게 저를 무척 언짢게 만들었어요. 지연아, 네가 뭘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절대 꼰대나 진상 시어머니 아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 우리처럼 그 작은 꼬마 빌딩이라도 갖고 있는 건물주가 흔한 게 아니야. 너 진짜 여유 있는 집에 시집 오는 거라니까? 아, 네, 그러시,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되게 떨떠름한 얘기 아닌가요? 솔직히 왜 본인의 재산을 갑자기 무기로 삼아서 저한테 가까이 살라고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눈에 띄게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대충 다 들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니네 집을 어디에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갈 때는 나랑 같이 다니자. 니네가 뭘 알겠니? 지금 저 건물 사게 될 때도 다 내가 노력한 거야. 네 시아버지는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휴, 이 와중에도 본인 부부 얘기만 하면서 한탄을 하시니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정말 예의상 초반에 한 번 정도는 피하기가 좀 그래서 남친과 같이 나란히 어머니랑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때 남친조차 민망해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가 싫어졌답니다. 어머, 여기 녹물 나오는 거 봐라. 니네 이런 거 잘 봐야 돼. 세상에, 이 집이 얼마라고요?
아이고, 이평수에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집. 야, 저도 안 가져. 아유, 참나. 어머니 기준이 많이 높으신 편이네. 아, 여기 신혼부부들 많이 와요. 이 집도 어제 계약하고 갔고요. 진짜? 그 말을 믿으라고요? 아유, 이런 집을 내가 쫓아가서 말려야겠네. 이러니 가운데서 우리도 진땀을 빼게 됐고, 이후로는 저도 부담이 됐어요. 집을 미리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번번이 다니기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알아본다고 말씀드릴게. 아니야,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하신 거니까 이건 확실히 해둘게. 저는 이제 어머니랑 관계에서 제가 직접 전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가 더 끌려다니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어 우리 결혼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니네끼리 다니겠다고? 안 되겠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들 같아서 있잖아.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줘라. 입구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찍어. 어? 알았지? 어머니가 참견하시는 범위는 점점 넓어져만 갔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 다요, 어머니? 그래.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겠어? 니들 사기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말이야. 저는 슬슬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엄마에게 띄엄띄엄 말하게 됐어요. 어? 아, 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대. 결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집도 굳이 왜 시댁 근처에서 살아야 돼? 그 집 안 들어간다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안 듣기로 하셨나 봐. 나 너무 답답해, 엄마. 어떡하지? 좀 그렇다. 시어머니 자리가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히. 아휴, 어쩌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선입견 생기려고 그런다. 엄마는 이때부터 좀 안 좋게 보셨고요. 어머니는 갈수록 저한테 연락하는 빈도수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지 누가 보면 결혼한 지 이미 한 몇 개월 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지연아, 지금은 니네가 소꿉놀이 하는 기분이 들고 좋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 나는 이들이 못 해본 경험이랑 고생 다 해보고 지내왔고 이럴 땐 어른 말을 들어야 돼. 아, 왜 저번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집은 아직도 사진이 없니?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라니까. 아, 그거 창현 씨가 찍어둔 거라 본인이 보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서. 어머, 그럼 바쁜 애 보고 그거 보내라고 한 거야? 그러지 말고 네가 찍었어야지. 창현이가 회사에서 일하랴 무슨 정신이 있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나서 이걸로 남친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처음엔 곤란해하더니 불만이 반복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기도 알잖아. 내가 몇 번이나 엄마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뭐라 했거든. 이 이상 더 뭐라 그래. 엄마 심지어 어제 나한테 우울하다고 하더라고. 어? 뭐가? 어머니가 우울하실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몰라. 아, 이건 나도 답답해. 아들 뺏기는 기분이래. 세상에, 아, 그걸 대놓고 말씀하셨다고? 남친은 이때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상견례 때 알게 됐답니다. 어쩌다가 상견례까지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결혼한단 말이 나왔으니까 양가 어른들끼리 준비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상견례 하루 전날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예비 며느리한테 보낼 문자인가요? 지연아, 나는 좀 너한테 서운한 게 많다. 우리 창현이나 나나 네가 신경 쓸 게 많은데 놓치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이야. 결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무슨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확확 바뀌어서요. 어떡하나요? 제가 다 불안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하루 전날 받은 문자로 무척 불쾌했지만 남친과 둘 다 예민하고 날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로 꺼내지 않고 조용히 이날 고급 한정식집에서 다 같이 얼굴을 봤어요. 이제서 말하는 거지만 이때 엄마가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기왕 결혼을 할 거면 당기고 싶었던 이유는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남친도 이때 되어서야 알고 많이 놀랐어요. 뭐? 어머니가, 아이, 저기 장모님이 암이시라고? 그럼 벌써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하신 거야? 어, 그래서 엄마 머리도 밀어둔 상태고 살도 많이 빠져 있어. 얼굴 색도 나쁘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신경 많이 쓰고 간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줘. 결혼할 사이니까 이것저것 숨기고 싶지 않고 숨길 일도 아니니까 말이야. 어른들께는 굳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과연 저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은 했답니다. 남친도 이때쯤은 너무 불안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쓸데없는 말로 폭주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코스 요리집 와가지고 시간만 길어지네. 남친의 이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면에 인사하고 물을 한 잔 드시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가요. 참 예의 바르고 예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주 쬐끔 자기 의견이 생겼더라고요. 아이, 글쎄, 저는 그게 그렇게 서운하지 뭐예요. 애들 집 알아보는 거 아직 엄마로서 걱정이 많잖아요. 저는 지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싫다는 거 있죠? 그래요? 그야 뭐, 근데 저도 듣고 보니까 느낀 건데 얘네들 30이 넘었잖아요. 둘이서 알아서들 하게 두시는 게 낫죠. 신경 쓰면 우리 머리만 아파요. 이 말에 어머니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눈썹을 위로 확 치켜뜨시고는 말씀이 없으셨죠. 근데 엄마가 거기에 이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속상했던 얘기를 엄마한테 다 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안으로 꽤 쌓아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비사돈께서는 며느리감한테 원하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무튼 저도 날이 날이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많이 기대하고 왔어요. 아무쪼록 우리 딸 이쁘게 봐주시면 저야 좋아요. 아니, 글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창현이 진짜 귀하게 키웠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엄청 업어 키웠어요. 엄마 연세가 벌써 90대를 훌쩍 넘기셨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장가를 보내고 싶은 거고요. 저도 듣다 듣다 어째 점점 가관이네 싶었지만 엄마도 그걸 느낀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가뜩이나 아직 많이 아프고 신경이 곤두선 엄마는 그걸 그냥 안 넘기고 다 짚더라고요. 제대로 장가라니. 아니, 장가 보내는데 메뉴가 또 따로 있나요? 제가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참 피곤하네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워놓고요. 까놓고 말해서 아들 보내기 아깝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얘네들끼리 좋다고 그냥 막 보낼 순 없잖아요. 네? 막 보내긴 뭘 보낸다는 건지. 그렇게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이거 점점 음식 그릇을 나르는 직원들도 이 냉랭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그 전날 보내주신 문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때 진짜 따지고 싶을 뻔했는데 겨우 참았어요. 그쵸. 다들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창현이가 딱 그래요. 외동이고요. 솔직히 집이 좀 키우면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거 극복하고 보내기엔 서로 너무 좋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챙기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집이랑 약간 안 맞달까. 아무튼 균형이 안 맞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도통 제가 듣기엔 딱 잘라서 이 말 같은데요. 기껏 상견례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시더니 결국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요, 대체?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감이니까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웃 사촌으로 얼굴 보며 지내도 되니까요. 기가 막히네.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아주 급작스러운 본론을 내리시던데요. 저는 우리 아들 좀 지원을 빵빵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 직장 이동편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옆에 살길 바랬는데, 지연이가 싫다잖아요. 솔직히 우리 남편 급여가 많은 편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계약직이었고 변덕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예 작정을 한 사람처럼 슬슬 조건을 풀어두시더라고요. 우리 창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업에서 상도 받고 앞으로도 큰일 많이 할 애거든요. 지연이 직업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저도 지켜보고 예뻐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집해주면 그쪽은 1억도 못 맞춰올 것 같은데 틀려요? 이렇게 금액 다 초반에 오픈하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난 무슨 경매라도 하는 줄 알았네. 경매를 해봤어야 알지. 보니까 지연이는 8천인가? 그 정도만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지연아? 그래, 아무튼 이걸로 애들 상황 맞는 신혼집은 어림도 없어요. 저희 빌딩 팔아서까지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해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 주변에 애들 결혼시킨 친구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뭐예요 지금? 제가 왜 상견례랍시고 신경 쓰고 나와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끝날 얘기 같지 않아서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던질게요. 솔직히 사돈 차림새도 그렇고 적당히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대충 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도 상견례 처음이지만 친구들이 애들 많이 시집장가 보내서 알 거 다 알거든요. 와, 여기서부턴 저도 생각이 여기저기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지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대충 꾸미고 나오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저, 어머니, 저희 엄마 옷차림이요? 그게, 지연아, 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 아무튼, 결혼시킬 대상과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게 너무 허름하게 오셔서요. 저는 그런 거 좀 싫어요. 외모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만큼 빠르게 전달되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이때부터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어요. 어머니뿐 아니라 저도 이제 진저리가 나서 하기 싫어졌으니까요. 저는 구구절절 자세하게도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더 할 말은 없고 틀린 말 못하는 성격이니까 사돈, 아니, 그쪽에서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이날 나름 좋은 옷들을 골라서 잘 입고 간 편이었는데
온통 명품으로 도배하고 머리까지 뽕을 넣고 온 어머니는 이해가 전혀 안 되겠죠. 저 역시 할 말은 하고 싶어 어머니께 엄마의 병에 대해 말을 했지만 전혀 요동치 않으셨어요. 어머, 에휴, 저런, 그러게요. 큰일을 겪으셨네요. 일부러 차림 신경 안 쓰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네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창현이 좀 지원해줄 집이 필요해요. 지연이네는 제가 딱 봐도 그러기엔 무리예요. 우리 그럼 좋게 헤어집시다. 저희 먼저 갈게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힘겹게 저를 손짓했고 저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저들이 아닌 저희 시어머니요. 저기 어머니 잠깐만요. 엄마가 하실 얘기가 아직 남으셨대요. 그러자 엄마가 바로 어머니를 향해 작지 않은 소리를 던졌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품평이 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뽑아놓고선 우리는 그런 기회도 안 줘요? 세상에.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거기 멈춰봐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요. 이유가 고작 그거라고요. 내가 오늘 옷차림이 남루해서 별거 없는 빈털터리 거지 집안으로 보이나 봐요. 와, 저기요 아줌마. 이 말에는 저도 남편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동시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쪽 그 꼬마 빌딩인가 뭔가 있는지 나도 잘 알겠다고요. 근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고 진짜 웃긴다. 나도 건물 있는데 이거 귀에 꽂히기나 하겠어요? 엄마는 급기야 똑같은 눈높이에 맞춰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그쪽에 꼭 인증을 해주고 싶네요. 우선은 나도 돈을 피같이 아끼는 사람이라 사위 따위 굳이 지원해주고 할 생각은 없지. 근데 사위가 이쁘게 굴면 해줄 생각도 있는 거고요. 나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머리 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날게요. 의미 없는 대화 해봤자 입만 아프지 원. 그런데 엄마는 이때 낑낑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있잖아요, 아줌마. 이제 사돈도 뭣도 아닌 사이니까 내가 말 좀 편하게 할게. 그 말본새를 좀 잡아 뜯어 고치고 싶어서 말이야. 여차하면 그쪽도 존댓말 기분 나쁘게 쓰지 말고 예의 차려 반말하든지. 어디서 지금 그 그지 같은 꼬마 건물 갖고 갑질이야. 뭐,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줌마라고요?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예, 지연아, 안 되겠다. 나 진짜 짜증나서라도 여기 인증을 해줘야겠어. 지금은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주말 지나고 나서 얘기하든지. 여기서 엄마는 제 말을 탁 자르고 성큼성큼 부동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진짜 이건 최악의 결말인데 말이에요. 있잖아. 나도 그 짝이랑 똑같이 건물주거든. 근데 그 빌딩 얼마나 해? 한 40억대라도 되나? 내 건물은 200억대야. 지금 땅도 있고 그쪽이 원하면 얼마든지 서류도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본인을 붙잡고 무섭게 말하는 우리 엄마를 보며 어머니는 약간 놀란 기색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뭔 말인지. 됐어요. 더 섞이고 싶지 않네요. 근데 엄마는 여기다 빽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꼭 봐요. 제발 반드시 보고 그거 보고 배 아프다고 아쉬워하면서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네. 나라면 내가 그쪽이면 아쉬워서 분에 터져가지고 이따위로 말한 내 입 때문에 발등 찍고 잠 못 잘 거야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는 우리 엄마를 보며
어머니는 뭔가 조금씩 불안해 보였어요. 아유, 뭐라는 거야. 자, 창현아, 창현아, 아빠 차 어디 있니? 나가 보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버님이 짜증을 확 내시더군요. 아버님만 놓고 보면 저에겐 나쁘지 않은 시댁일 수도 있겠어요. 아유, 당해도 어쩜 이런 개망신을 당한. 이러니 내가 주말부부를 하고 앉았지. 창피하다, 창피해. 뭐라고?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당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물을 일이야? 이게 뭐야? 멀쩡히 창현이 장가 보내러 와가지고 이렇게 개판을 쳐놨어, 당신이. 몸도 아픈데 무리해서 왔다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상면박을 주질 않나? 당신 이러다가 벌 받아. 아니, 어먼 창현이가 엉망진창 되는 거야. 뭐라고? 당신이 뭘 알아? 어? 창현이 내가 붙들고 키웠는데 자식 좀 잘 보내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여기서 남친은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고개를 크게 돌려댔고 저는 그냥 이날 엄마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쳐버린 우리 둘 앞에 어머니가 이렇게 던진 돌멩이는 더욱 아프게 우리를 때렸답니다. 다음날 오전에 순전히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굳이 집에서 사진까지 찍어보는 땅 관련 서류들을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인지 남친과 어머니는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구질구질한 그림이라 그냥 안 보고 싶었지만 뭐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남친은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 엄마 편이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좀 경솔하게 말을 했어. 내가 다시 사과할게. 지난 일은 우리 조금씩 놓칠지라도 그렇게 가자, 응? 그 말은 결혼 준비 다시 하자는 얘기지?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는 안 할래. 결혼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줘. 어머니, 아니,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아니시니까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돌아가 주세요. 예, 지연아, 지연아. 아, 이렇게 전화로 말하지 말고 우리 좀 얘기 들어줘. 집 앞에 찾아왔는데 사람을 들여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응?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문 안 열어주고 그들이 밖에서 20분 남짓 기다리는 걸 창밖으로 보고만 있었어요. 결국 지쳐버린 어머니는 투덜대면서 본인 아들 차를 탄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뭐 어쩌겠나요? 결혼 상대 중 한 명이라도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고 이 결혼은 무산됐고 사실상 상견례 직전까지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한 게 외려 복이 되었네요. 거의 기존 결혼해서 동거 시작한 커플들처럼 우리의 터지를 만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다면 상견례는 무산되고 집도 나누고 어쩌고 하느라 더 골치 아팠을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냥 엄마 간호하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둘이 당일치기로 가볍게 근처 여행 다녀오고 있어요. 남친은 그날 뒤로 한 달 가까이 매달렸지만 부모님들끼리 들이받은 거라 희망은 조금도 없었죠.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미련 그득한 문자를 보내오네요. 뒤늦게 우리 엄마 건물 서류 보고 어머니가 시키기라도 한 건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이 동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정이 다 털리고 또 털렸어요. 어떤 의도인지 생각도 하기 귀찮을 만큼 그쪽에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라도 결혼 시집살이를 조금이나마 체험한 셈이 되었고요. 좌우간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네요. 멋모르고 결혼하려다가 파혼에 치달았고 나름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지 결혼은 여러 실이 꼬이고 꼬여 엉키지 않고 잘 맞물려야 가능한 것 같네요. 일찌감치 진상 시어머니와 줏대 없는 남편감을 걸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파혼이라는 게 저를 딱히 주눅들게 하지 않고 새로운 출구가 되어 주었기에 한동안은 제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엄마는 막상 본인이 너무 심하게 나갔나 약간 걱정은 하시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런 엄마를 지지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안 될 인간 중 하나였고
저에게 엄마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 수건의 사업이랄까.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 대부분 개운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올 한 해는 정말 정신없이 보내온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약간은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세상 이런 난리는 두 번 없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꽤 보수적인 성격이라 연애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좀 우습지만 당시에는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용케 결혼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그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사셨거든요. 아버님 직장도 멀고 해서 시댁과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무렵부터 갑자기 올라오시고 난 뒤에 제 인생은 점점 뿌옇게 변해가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지신 이 말부터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미영이냐? 나랑 네 아버님 말이야. 이번에 니네 집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한다. 그 용범이한테는 이미 말해놨어. 집 다 봐놨고 하여간 용범이가 고생이다. 너도 네 남편 힘든 거 알고 좀 도와주고 밥도 잘 먹이고 그래라. 알았지? 그전까지 전 딱히 시댁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으니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정작 남편에겐 못 들었다는 거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당연한 걸 몰랐냐는 듯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 당신 몰랐어? 내가 얘기 안 했던가? 뭐, 그렇게 됐어. 이번에 엄마가 시골 살이 너무 불편하대. 아니, 솔직히 시골도 아니지만 병원 가기도 귀찮고 너무 지루하다나. 우리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근처로 와서 같이 지내고 싶다잖아. 잘 됐지 뭐. 나도 요 근래 집 알아봐 드리느라 바쁘긴 했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에게 얘기했다고 해놓고 집 알아보러 다닌 건 본인 퇴근 후에 바쁘다고 돌아다녔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에게 회식이다 뭐다 이래저래 말하면서 늦었던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 아이, 그럼 요 근래 계속 어머님 아버님 집 알아봐 드리러 다녔다고? 시간이 언제 나서? 계속 회식이네 팀 모임 있다고 바쁘댔잖아. 그런 시간에 다녔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더니 아니라며 손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끝나고 아니, 급하게 그냥 다녀왔던 거야. 엄마 아빠는 이쪽 동네는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부동산이랑 이런 거 알아보시고 그때그때 연결해서 내가 가서 집 보고 오고 그랬지. 시간 별로 안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상한 게 매번 퇴근 시간이 늦어봤자 7시면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쯤에는 계속 10시며 11시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저에게 딱히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암튼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저도 뭘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 약간 막연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저랑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이제 신혼 6개월쯤 된 저에게 그때 집에 자주 찾아오시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수시로 전화를 걸어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좋게 받아들였지만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거리가 됐죠. 게다가 왜 그렇게 아기를 가지라고 강요하시는 건지 심지어 좀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핸드폰을 떼고 다시 한번 내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애기 가지라면 말이야. 어쨌든 날짜도 잘 받고 자리도 좋아야 돼. 그리고 너 여자가 적당히 남자한테 맞출 줄도 알아야지. 그 애기 낳으려면 이불도 내가 말해주는 그런 걸로 덮고 속옷도 신경 써야 된다. 웬만큼 여자가 신경 쓰고 있어야 하는 걸 네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안 그러면 애기가 들어서기 힘들다. 이 무슨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는 엉망진창의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속옷 얘기를 신경 쓰고 감시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런 걸 대체 본인이 왜 간섭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저도 당시엔 억울하니까 남편한테 따졌는데요. 남편은 저도 잘못이 있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여기에 받아친 말에 어머니가 속상해 하셨다나요? 아니라고 계속 반격을 하는데 뒤에 돌아온 반응이 아주 쇼킹했어요.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이런저런 참견까지 다 하신다니까? 혹시 당신이 어머니한테 별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다 하다 아들 며느리 애기 갖는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 심하잖아. 듣고 싶지 않은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 그렇게 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투로 말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훅 내쉬는 거예요. 이윽고 들려온 말은 내가 지금 뭘 들었나 눈이 부릅떠지는 내용이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최첨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소름 돋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엄마 딴엔 좀 억울한가 봐. 뭐라더라? 자기는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영이 너는 아니라고 할 것 같다나? 아니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냈어. 남편이 개슴츠레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길래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며느리랑 통화하는데 기분 나빴다고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 안 했다고 발뺌할 것 같아서 보낼 만한 게 대체 뭘까요? 한 2, 3초 생각하면서 봤는데 글쎄 어머니가 카톡으로 말이에요. 저희 남편한테 저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신 거예요. 와 진짜 저만치 발끝부터 해서 머리 위까지 소름이 쭉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랑 통화한 걸 녹음하셨다고? 그걸 오빠한테 또 보내? 아니 왜? 남편은 저의 반응을 보며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더라고요. 아, 그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딴에는 억울한 거야. 뭐 엄마가 나쁜 뜻을 갖고 녹음했겠냐. 예전에 엄마가 집주인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자동 녹음을 하시거든. 이번엔 엄마가 꽤 화나셨는지 이 통화 내용 좀 들어보라고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시더라고. 자기도 한번 들어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여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 목소리가 주르르 흘러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기가 막히고 똥을 쌀 노릇 아닌가요? 왜 자기 엄마가 제 목소리 녹음한 건 아무렇지 않게 이유가 있다는 듯 말을 하고 제가 좀 기분 나쁜 듯 탁탁 대답한 건 그렇게 죽일 만한 잘못인 거고요. 잠깐만. 이게 말이야. 아니, 뭔가 이야기의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 어머니 왜 이런 걸 상대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녹음을 하셔? 나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녹음당해서 내 목소리가 당신이며 여기까지 퍼지고 있는 거잖아. 또 어디에 보내셨다는 건데? 이때 남편은 순간 당황했는지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아니 뭐 엄마가 보낼 데가 어디 있겠어? 기껏해야 나나 아버지 뭐 그리고 더 해봤자 이모 정도겠지. 여기서 정말 빈정이 확 상하다 못해 소름 돋은 게 어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잠깐 일단 꺼봐. 뭐라고?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거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면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사위랑 통화한 거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냐고. 남편은 여기서 또 답답하다는 듯 왜 사건의 본질을 파악 못하냐며 외려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어우, 답답해. 지금 그것부터 짚어야 된다고? 우리 엄마 애지간해서 억울한 일 아니면 이런 거 안 해. 혹시나 몰라서 며느리한테 서운해서 내가 대뜸 자기 부인 편부터 들까봐 엄마가 이렇게 녹음해둔 거라잖아.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죄송하고 짠하게 느껴졌는지 아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서는 자기 부인 편 들고 엄마는 멀리할까 봐 그러셨다는 거잖아. 그 말만 봐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챙기고 잘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사람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뭐 가스라이팅, 세뇌라고 하던가요? 분명히 잘못한 건 저쪽인데 남편은 명백히 제가 잘못인 것처럼 녹음당한 일을 만든 제가 잘못이며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다는 투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날 당연히 이 싸움은 해결되지 않고 저와 남편 서로의 응어리가 아주 크게 자리 잡았고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녹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끝을 내긴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저는 어머니가 제일 우선적으로 소름 돋고 싫게 느껴졌고, 그 다음으론 남편에게도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좀 소원해지기도 했고 서먹서먹하던 차에 남편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더군요. 이런 흐름을 갖고 더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자기도 뭘 느끼기는 했던 건지 한동안은 어머니와의 왕래 없이 지내게 됐어요. 전화도 안 걸려오고 집에 오라 가라 아니면 본인이 오겠다 하는 연락도 일체 없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풀리면서도 한켠에 더 불쾌함이 크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나다가 저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들어서게 됐고 이상하게 저는 초기부터 몸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져서 길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막달로 갈수록 그렇게 코피가 나더라고요. 뚝뚝 떨어지는 코피를 보니 겁이 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남편이랑은 임신했던 기간에 제일 애틋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힘든 걸 본인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저를 안타까워하고 챙기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뭐랄까 여기 같이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니 적어도 여기 같이 사연 들어주시는 어머님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얘기해 봅니다. 본인이 시집살이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에요. 제가 내린 기준으론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 해드리려고 한다든가 혹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던가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내가 이들 사이에서 뭔가 얻을 게 없나 대접받아 먹을 게 없나 귀신같이 살펴대시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그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막달 다가오니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용돈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요땐 참 요상하게끔 사이가 좋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아마 본인 남편이신 아버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건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로부터 단독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은 무조건 긴장해요. 싫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말없이 녹음하고 앉아있을 거 생각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경계하고 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는 또 이성을 놓고 어머니에게 화를 퍼붓게 됐죠. 졸지에 아주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말이에요. 이걸 갖고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울며 불면서 서럽다고 하시고 저는 간만에 전화해서 며느리 안부 묻는 시어머니를 내친 못된 아내가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너는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온다며. 어쩜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냐? 남들은 요즘 초음파니 뭐니 해서 손주 손녀 사진도 미리 보고 한다던데. 넌 그런 것도 안 갖고 와? 그게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요. 제가 지금 막달 다 돼서 몸도 안 좋고 좀 힘들어요, 어머니. 나중에 애기 낳고 찾아뵐게요.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장 보는 것도 힘들어서 밖에 잘 못 나가요. 여기까지 말할 때에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아서 빨리빨리 말하고 끝내려는데
어머니가 좀처럼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대뜸 아기를 어떤 방법으로 낳을 건지 묻는데 그걸 어머니가 아닌 제가 낳는 건데 왜 본인이 궁금한가요? 그래. 아, 맞다. 너 말이야. 애기 어떻게 낳을 거냐? 설마 제왕절개 할 건 아니지? 너 절대 그렇게 해서 애 낳으면 안 된다. 요즘 TV 보니까 그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 제왕절개에서 애 낳으면 애가 그렇게 비실거리고 아프대. 나와서 면역력도 하나도 없고 말라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냥 엄마 편하려고 대뜸 수술 날짜 잡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또 저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시댁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기를 언제 어떻게 낳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굳이 수술 날짜 며칠 앞두고 이렇게 전화 온 걸 보니 또 뭔가 남편이 말을 잘못 흘렸나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났어요. 결국 저는 본래 일정을 말해버리게 됐고요. 저기 어머니, 실은 저 이미 제왕절개 일정 잡혀 있어요.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권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나을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나아야 되는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마냥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시는 거예요. 야, 야, 아이고, 얘가 미쳤어. 실컷 말했는데 사람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듣고 있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애한테 안 좋다고. 게다가 요즘 사고도 많다더라. 누가 의료 사고도 내고 그래서 애가 나오다 죽기도 했대. 그런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는? 이 말을 들으니까 안 그래도 출산 앞두고 고민 많은 임산부한테 정말 이러실 일인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스럽더라고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하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일인 건가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나타가 어떻게 되던 말던 애기 얘기만 하시는 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 딴에도 이리저리 할 말이 많아지더군요. 어머니, 아기는 제가 낳는 건데 제 몸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해야 할 방법을 알려준 건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화를 내세요? 불만이 있으시면 어머니가 의사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의사가 권유한 거고 용범 씨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정말요. 저 요 말만 이렇게 하고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 말 때문에 그날 너무 화병이 나서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울며 불며 전화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고 통곡을 하셨다더군요. 이 말은 누구한테 들었게요? 바로 저랑 같이 사는 남자, 제 뱃속에 있는 아기 아빠인 남편으로부터 들었답니다. 이런 모든 역할은 다 물리치고 지네 엄마 아들인 역할 하나만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군요. 아니, 당신도 진짜 답답해. 엄마 성격 몰라? 엄마 그냥 저렇게 말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 다음에 아무렇게 봐도 되는데 왜 자꾸 말꼬투리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엄마 서럽고 속상하다면서 잠도 못 잤다고 난리야. 아버지도 지금 좀 화나 있으신 상태고. 어른이 그런 말 한두 마디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시게 해야겠어? 저는 이때 뭐라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저도 참 애지간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이때 몸이 안 좋아서 몇 마디 대꾸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만 저녁 때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지 엄마 편을 들어가며 해대던 모든 총질을 그만두고 본인이 이 여자의 뱃속 아기의 아빠라는 사실을 그제야 자각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된통 혼이 났어요. 산모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어쩌고 하면서 아주 속 시원히 제 할 말을 다 해주셨고 남편은 그제야 깨갱거리면서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저기 당신 괜찮아? 원래 예정일보다 그래도 아주 조금 빠른 편이라고 하시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어, 당신.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애기만 보자. 미안해. 이런 사과 따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몹시 힘들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너무나 생고생을 해가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몸조리를 하고 아기랑 집에 돌아와서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연락 한 번도 안 해보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에서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동안에도 정말 자기 손주가 태어난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었다니까요.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또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일로 아직도 기분이 안 풀렸나 봐. 물론 내가 애기 사진 보내드리고 있고 그걸로 매일 보고 있기는 하셔. 당신도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지? 그럼 더 시간 끌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 한번 드려봐.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와, 이건 무슨 혹 때려다 혹 붙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혹을 때리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하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뜸 왜 제가 화를 풀어드리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본인은 저한테 그따위로 해놓으시고 왜 제가 걷어들이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꿋꿋이 전 하지 않았고 그러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또 대뜸 호통을 쳐가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놀랍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적당히 무시하게 됐어요. 야,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해 빠져가지고 손주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한번 보여줄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진짜 살다 살다 너같이 막대 먹은 애는 내가 정말 처음 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고. 뭘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지 어지간히 거짓말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당하고 사셨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를 본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오기는 좀 눈치 보였는지 먹거리 같은 것들을 들고 오시긴 했어요. 하지만 저라고 이게 반가울 리 없잖아요. 와서 본인이 우리 집 여기저기 보시더니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딱 김치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시댁에서 김장하면 싹 다 그리로 보내더라고. 아주 잘 됐지 뭐냐. 한 집에만 있으면 김치 둘 곳도 없고 다 썩는데 며느리네 보내서 좀 여기저기 갖고 챙기게 해야지. 그 김에 우리 손주 보러 자주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대체 뭐가 얼마나 좋다는 건지 무슨 어머니 기준에만 좋은 그런 끔찍한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꼭 자기 듣기 좋은 건 본인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김치 냉장고 주문하라고 명령을 하시지 뭐예요? 제가 왜요, 어머니? 우리는 김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냉장고도 이미 꽉 찼고 얼마 안 있으면 애기 이유식도 준비해야 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쓸 공간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 집 주방 얘기를 왜 어머니랑 상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도끼 눈을 획 뜨시더니 그냥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퍼부어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본인도 말해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왜 창피한 걸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야, 김치 같이 해서 나눠 먹는 사이에 그건 아니지. 여긴 아들 집이고 내 집이고 내 아들도 우리 집에 아직 지집처럼 드나드는데 그걸 내외할 일이냐? 아니 터도 말고 털도 말고 한 대만 살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뭐 내가 얼마 챙겨주리? 누가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인심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말을 좀 보태보자면 돈 쥐뿔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친정이 여유가 있어서 늘 반찬이나 뭐도 해다 주시고 저 애기 낳았을 때 가전도 바꿔주시고 공기청정기랑 오븐이랑 이것저것 다 사주셨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반찬 2개 들고 오시면서 맨날 생색내시거든요. 근데 하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젠 우리 친정에서 해준 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 니네 친정엄마 아버지가 해준 거라며. 딸 김치 냉장고 한 대 못 사줘? 나는 아들 키워서 내보냈고 집 해줬으니 내가 뭘 더 해줄 게 있냐? 더 달라는 건 도둑놈 심보지. 그리고 애기 키우면서 아껴 쓰면 되지. 뭘 조그만 김치 냉장고 하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한 대 사. 왜? 내가 같이 어디 요 앞에 마트라도 같이 가주냐? 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걸 참고 이 실랑이를 더 버리기 싫어서 그냥 가타부타 핑계대고 어머니를 내보냈어요. 애기 데리고 나가야 된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어머니 아들 밥 줄 것 챙겨야 하니 저도 나가고 어머니도 나가시자고 했죠.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또 밉살스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노인네 말 듣기 싫다 이거지? 아주 고급스럽게 내쫓는다, 너. 그래, 간다, 가. 그러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시는데 그 소리에 애는 또 놀래서 기겁을 하고 울고 진짜 우리 시어머니라지만 정말 너무너무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진짜 상종을 못할 인간이고 이 무렵쯤에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 감히 입으로는 내지 못할 이혼 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남편이랑 애기랑 셋이 있을 때는 크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만 저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거의 미치기 직전인 거예요. 결혼 전부터 쌓인 게 많았지, 결혼하고 나서 내내 쌓인 게 많았지. 아무튼 글로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저래놓고도 어머니는 불만이 많아서 제가 김치 냉장고를 끝내 안 샀다는 이유로 아주 들들 볶아대시더라고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손주를 봐야겠다면서 부르셨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집에는 친정엄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저보고 오라면서 말이죠. 야, 밥 먹게 그것 좀 내가 봐. 아유, 저기 하부장에 있잖냐. 그리고 그 너 온 김에 이거 그릇도 좀 다 닦어. 아유, 나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런 거 못하겠다. 너 올 때 같이 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이쯤 되니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댁에 가서 이런 하녀 같은 일들을 자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왜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어머니한테 보수 지불도 안 해도 되는 하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들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여기 사연 듣다 보면 며느리의 시간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듣다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해 사연 보내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어머니의 골 때리는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답니다. 하도 불러대서 시켜대는 통에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걸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로 이제 막 뭘 시켜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듯 싶더니 그거 몇 번 들어드렸다고 대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다리미가 잘 안 된다. 이거 싼 거 사서 그런 것 같아. 그 너한테 사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네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라. 젊은 며느리 뒀다 뭐에 쓰냐? 다 그런 데 쓰는 거지. 네가 좀 찾아가지고 사진이랑 이런 거 가격도 다 보고 나한테 뭐가 좋을지 보내놔. 알았지? 이렇게 비서마냥 저를 부려대시는 모습에 왜 내가 애 먹이고 놀리고 씻기고 재우고 바쁜 통에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이요? 남편한테 몇 번이고 따져봤죠. 하필 이 인간이 정말 말 같지도 않게 바쁠 때라서 집에도 잘 없을 때였어요. 그러더니 점점 싸울 일만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 내 부부 사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전화해서 인터넷 주문이며 공과금 납부 같은 걸 어렵다고 자꾸 시켜댔어요. 아유, 이번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네가 구청에다 전화 좀 해서 따져봐라.
아,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 아, 모르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냐. 그 참말 말고 얼른 전화해서 알아놔. 나 지금 시장 가야 돼. 끊어. 솔직히 말해서 요건 그냥 며느리 골탕 먹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들 수준으로 일을 시켜먹고 아무런 대가를 안 주고 있는 건 정말 너무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툭하면 본인이 집을 사줬다고 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주신 건 단돈 1억이고요. 나머지는 남편이 아주 허리가 끊어지도록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놓고 결국 그 돈을 갚아가는 건 부부인 우리인데 아들이 진 빚은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정에서 가전 몇 개를 바꿔줬다는 걸 남편한테 들으셨는지 어떻게든 여유 많은 사돈으로부터 뭔가를 더 빼먹을 궁리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좀 남편과 얘기도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인간이 이제 머리도 커지고 약삭 발라져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제가 무슨 한부모 가정도 아닌데 홀로 아이 육아 다 하고 시어머니 심부름까지 해대고 있다 보니까 참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말이에요. 이런 명칭을 붙이기 좀 뭐하긴 하지만 사기꾼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돈 제때제때 갚고 신뢰를 쌓아가다가 나중에는 된통 돈을 까먹고 안 주거나 사라지지 않나요? 참 외람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신세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인터넷으로 뭐 시켜달라, 휴지 시켜달라, 건강즙이며 뭐며 해달라고 돈 준다고 하시더니 초반에는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제도 안 해주시고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애기 분유값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안 주신 돈이 벌써 50만 원이 넘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움찔하시더니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떳떳하지 않은 데다가 민망한 사람을 다룰 때 흔히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우,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입금하고 그런 거 내가 할 줄 알았으면 너한테 뭐 사달라고 시켰겠니? 못하니까 부탁을 했지. 현금으로 줄 테니까 다음에 올 때 줄게. 아이, 그렇게 알아. 맨날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곤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으시더군요. 그게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난리를 쳤고 남편은 그때 묵묵히 별 말 없이 저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자기가 대신 보내준다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후로 남편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이상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싶어서 저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갑자기 통보부터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 다음 달부터는 내가 월급 관리할게. 생활비는 따로 줄 테니까 거기서 공과금 내고 해. 당신도 일일이 가계부 쓰고 불편하다며.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동안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나 가계부 쓰는 거 이제 적응돼서 할 수 있어. 왜 당신이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뭔가 더 말하기 귀찮다는 어투로 그냥 대충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건 이미 자기 안에서 결정을 내버린 거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봤자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가 되냐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좀 그간 참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보채면 얘기해야지 뭐. 이리 앉아봐 당신. 갑자기 분위기를 무섭게 조성하니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내더군요. 와, 지금 그게 이유야? 어머니, 당신이 왜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 빼놓고 왜 결과적인 것만 말해? 그럼 나도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똑같이 해도 돼? 그러자 남편은 제 얘기를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 됐어. 당신은 내가 장모님한테 그따위로 하면 좋겠어? 나는 장모님이랑 트러블 있다 해도 당신처럼 따박따박 따지지도 않을 거야.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동안 했던 행동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편한 부부관계라도 해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안 친한 사람끼리라고 해도 남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아.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이어갈 거야? 시간 줄 테니까 생각 좀 해봐. 아니, 솔직히 이런 류의 경고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편한테 면박당하고 생활비 제외 다른 모든 경제권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어디까지나 본인 엄마랑 트러블을 겪었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요. 그 이유에 대한 진짜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에 대해 저 역시 많은 실망을 했어요. 이날 저는 한참 넋이 나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요. 실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친정 어른들 속상하실까봐 그쪽에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꺼낸 냉정한 얘기에 사실상 이건 이혼 선포나 다름없지 않나 싶어서 여러모로 황망하더군요. 그간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왔던 것들을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정말 너무 우스울 정도로 그 모든 장면 이미지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껴있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은 부부 둘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셋이 걸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 뒤로 딱히 말을 걸지 않게 됐고, 필요한 말은 핸드폰으로만 소통하게 됐습니다. 물론 통화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글자로만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저는 그쪽에 따라붙어서 다니느라 바빴고, 그나마 그 사이에 남편이 간간히 대신 아기를 봐주긴 했죠. 지네 엄마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제가 약 사가고 음식 해가고 했던 거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도리지 않나요? 제가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일만 시간이라면 남편이 우리 엄마랑 보낸 시간은 실상 1시간 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단 둘이서 보냈다는 가정하에 말이에요. 아무튼 이상하게 이 무렵 때 양가 어른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이런 차디찬 냉전을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아버님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지병 상태가 나빠지시더군요. 이때 요양원에 들어가게 하시냐 마시냐로 말이 많았고, 그때도 어머니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다니셨어요. 정말 정이 떨어지는 게 남편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자기 엄마 편을 못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말을 듣고 말이에요. 아유, 징글징글한 인간. 젊어서도 못 살게 굴더니 나이 들어서 더 힘들게 하네, 진짜. 예, 나는 네 아빠 평가는 못해. 아유, 나도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굴 간호를 하니? 응? 그러지 말고 요양원 보내드려, 그냥. 아유, 요즘 요양원이 대수야. 잠자고 먹을 거 나오고. 저 모래 있는 병원이지 뭐.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힘들어 죽겠다며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돌보겠지만 자기는 며느리 눈치 무서워서 시키지도 못한다나요? 이 와중에도 은근히 저렇게 본인 며느리를 까댈 일인가 싶어서 진저리가 났지만, 아무튼 상황이 상황이니 순리대로 지켜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뒤에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되어 아버님은 소천하셨어요. 가족들이나 누구 하나 없는 그 새벽에 홀로 그렇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남편은 그 상황을 듣고 먼저 달려갔고, 저도 뒤늦게 전해 듣고선 친정의 아기를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는 장례에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시고모님들의 비난에 그만 거기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까지 보이고 마시더군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저렇게 추한 꼬락선이라니. 대체 내가 그간 누구한테 그렇게 미움을 품고 싸우고 있었던 건지 좀 허무해졌어요. 제 기준의 어머니란 싸울 가치도 없는 한심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저도 그럭저럭 마음을 내려놨고, 얼마간 어머니도 집 정리하고 하실 일이 많은지 도통 연락이 없었어요. 전 친정엄마 건강이 그닥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다니면서 가끔씩 병원도 가고 애기 어린이집이며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한 1년 반쯤 흘렀을까요?
어머니랑도 마주칠 일이 적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친정에 큰일이 있어서 웬만큼 커버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일보다 심각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요, 이 집에는 애초에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제사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어머니 본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싸워 오셨다고 했고, 아버님에게도 한이 많이 맺혀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받은 전화 한 통은 과연 이게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제 아버님 제사를 지낼 생각이라 이거다. 살았을 때 잘해줘야지 이런 거에서 무슨 소용이냐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다 모르는 소리들이야. 젊었을 때야 다들 철없으니 그렇게들 말하지. 지들이 나이 들어보라 그래. 다들 그렇게 자기 제사 지내줄 거 기대하게 된다니까. 하여간 설명은 더 길게 할 거 없고 너는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 알아라. 어? 생전 지내지 않던 제사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연 지내자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의 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는 멋대로 제 시간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재산이냐 계산기를 마구 돌리시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 재활치료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해야 돼서, 이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거의 욕에 비슷한 말이 나갈 수준이었지만, 최대한 고르고 억누르면서 제 할 말을 차분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뭘 하건 간에 아들이 말리건 어쨌건 이 통화 내용을 또 녹음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가관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시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 본인이 부인으로서 잘하실 것이지 돌아가시게 했다는 억울한 모함까지 받으며 본인 시누이들한테 머리까지 뜯겼으면서 왜 저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야, 죽은 사람 제사 지내자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니네 엄마만 아파? 나도 아파. 그리고 말이야, 니네 엄마도 참 그렇다, 어? 결혼해서 딸 시집 보내놓고 애까지 낳았으면 이제 그만 낳아줘야지. 툭 하면 어디 아프다 뭐 어쨌다 계속 부르고 끌고 다니면 좋대. 이제 너네 집 사람이니까 낳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이때 속안에 가득 찬 말들, 아니 입 밖으로 당장 나갈 수 있게 준비된 말이 한 100마디는 됐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진 불만을 다 쏟아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제 안에서 어머니는 너무나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지 오래돼서 이도저도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지 말던지 얼버무려서 끊어버리고 제사 일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날 뭐 늦게 갔다가 아무튼 자식 하나 없이 외동아들 뿐이라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나중에 저에게 돌아오는 소리, 그러니까 본인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만 아주 원망과 심술 섞인 소리를 가득 쏟아내시는데요.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매일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궁극적인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건드려 버리니 스스로 놀랄 정도로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됐죠. 너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이날도 엄마 따라 병원에 왔다가 날선 어머니의 전화 속 목소리를 듣고 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옆에 엄마가 들을까봐 조용히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도 병원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내지르게 됐어요. 저기 어머니, 저 지금 저희 엄마 모시고 병원에 와 있어요. 급하신 거 아니면 나중에 급한 거? 급한 거? 야, 네 눈엔 네 엄마만 인간으로 보여?
시애미는 인간도 아니냐? 어? 이러다가 네 시애미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져 죽으면 어쩔 거야. 다짜고짜 이게 뭔 개소리인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죽이며 전화를 받으니 엄마도 제가 왜 이러나 싶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을 끌고 이 짓거리를 해야겠냐?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명도 다 줄어들고 이러다 탄명하겠다. 아주 생 죽을 소리를 쥐어짜면서 저에게 욕을 해대시는데 제 목소리 볼륨을 줄인다고 해봤자 이미 어머니 목소리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저 어머니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이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거지로 우겨놓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정말 적당히 멍청하게 오기를 부리셨어야지. 선을 넘어버리면 쥐도 물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봐요. 네가 안 도와주고 이 노인네 혼자 제사하게 했잖아. 어? 내가 아주 네 시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어? 용범이도 와서 아주 기가 막혀 하더라.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정말 지 주제도 모르고 아주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같으니라고. 네? 불효, 아니, 제사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잠시만요. 이때부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목소리를 원래대로 해서 말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막 물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응? 혼자 제사 준비한다고 높은 데서 그릇 꺼내고 하루 종일 전지지고 볶고 네 때문에 허리 나가가지고 나 알아 누워 있어. 어? 응급실 신세져야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이란 말이에요. 대뜸요, 우리 엄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말이에요. 너그 엄만 나이살 처먹어가지고 아직도 딸한테 우쭈쭈쭈 어부바에 다니고 딸년 시집 보냈으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쳐 보냈어야지.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어? 돈 좀 있다고, 어? 돈 좀 만진다고 아주 시댁을 우습게 보고 지 딸을 척 끌고 다녀. 야, 돈 그렇게 많으면 어디 좀 화끈하게 써보라고 해. 어머니는 이쯤 되면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넘치는 건지 눈에 뵈는 것도 없는 장님 마냥 기함할 소리를 해댔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요? 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세상 퍼부을 온 저주를 정말 양껏 모아서 저에게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진짜 부모의 원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요. 아버님 없이 혼자 살면서 며느리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심술도 못 부리니까 어딘가 미쳐버린가 싶더라고요. 하여간 전 이 말에서 결국 완전히 돌아버리게 됐습니다. 나 지금 허리 나가고 반평신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니까 네가 치료비 내. 어디서 굴러먹는 한의원이라도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아유, 네 집 잘 사니까, 네 잘 산다고 너그 엄마가 우리 집 무시하니까 어디 그 잘 사는 돈이라도 칠할 건 내놔 봐. 나는 수발 들어줄 며느리도 없고 다 뺏겼으니까 네가 돈이라도 대. 어? 한 돈 5천만 원이라도 대라고. 와, 돈에 환장한 인간이라 전부터 저한테 찔끔찔끔 등쳐먹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농담이건 진담이건 간에 말이 너무 상스럽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큰 사고까진 아니어도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으시고 연령대 대비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한테 뭐가 불효막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요? 게다가 말인지 방구인지 돈 5천만 원이라니 어머니가 키우는 삽순이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이성이야 진즉 잃었고 저도 나발나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따 대고 지금 네가 어쩌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뭔데? 아니, 애시당초 뭔 어머니는 어머니야? 진짜 내가 입 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꼭 그렇게 지발로 무덤을 파셔야겠어요? 뭐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요? 내가 뭐요? 내가 왜 그 집 제사를 지내요? 진짜 걔 미쳤나? 우리 엄마는 그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고 눈치 보시다가 제가 눈에 핏대 세우고 발을 탕탕 굴러가며 소리를 지르니 여간 기겁하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건 말건 정말 저도 악에 받쳐서 화를 뿜어내게 되더군요. 뭐? 5천만 원? 와, 진짜 웃기지도 않고 있어. 잘난 어머니 아들, 아니, 아줌마 아들한테 받으세요. 이제 뭣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시고 올게 왔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사실 엄마야 진즉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제가 뒤늦게 말을 하는 얘기지만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조용히 각자 치를 거 다 치르고 조용히 갈라섰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당연히 전 양가에 알릴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랄까? 아니, 사정을 하면서 빌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그간 어머니로 인해서 알았던 스트레스며 정신과 상담 다녔던 거며 이것저것 말을 하니까 한풀 자기도 꺾이긴 했어요. 게다가 애도 안 보여줄 지경으로 제가 밀고 나가니까 꼬리를 내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제발 하나는 자기 뜻에 맞춰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좋아, 알았어.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엄마한테는 좀 비밀로 하자. 내가 이것 하나만 부탁할게. 그거 하나만 부탁하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통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연락하는 거나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혹여나 만약에 연락 닿는 날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줘. 그거 하나만 제발 들어주라. 남편이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는 회사 어린 여직원이랑 놀던 걸 저한테 걸렸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이혼한 셈인데요. 남편이 그 당시에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니에요. 좀 더 오래전에 제가 임신했을 무렵이니까 한참 전이었죠. 하지만 그걸 걸린 게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나름의 할 도리를 다했던 저에겐 한 달쯤 지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참상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이 제가 임신했을 무렵 회사 여직원과 여행 다니고 연인 사이처럼 헤어졌다는 내용의 카톡 말이에요. 그걸 무려 그 여직원이 앙심을 갖고 어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 아주 비참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인간과 함께 살 이유는 없다. 아니,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증거가 너무 뚜렷했고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 스트레스 받고 시달렸던 모든 내용까지 다 모아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그 쇠심줄 같은 고집에 지 엄마밖에 모르던 인간이 저렇게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겠나요. 아무튼 그나마 이혼하는 마당에 지 엄마한테 비밀로 하는 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길게도 아니고 딱 저기 한 3년만. 그 안에 내가 정리 다 할 테니까 제발 그 기간만이라도 봐줘. 어? 이러길래 저도 어머니한테 걸려오는 전화 몇 번 중 한 번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런 꼴사나운 소리를 듣고 진심인지 몰라도 돈 5천을 요구하는 또라이 같은 소리를 듣다니요. 더 이상 저에겐 자비가 없기에 본인 아들이 했던 짓거리와 이미 이혼을 해서 당신은 내 시어머니도 뭣도 아닌 그냥 모르는 아줌마일 뿐이라고 다 풀어버렸어요. 알았으면 이제 전화하지 마, 이 미친 아줌마야. 진짜 보자 하니까 별 개 같은 게 진짜. 네 그 등신 같은 아들이랑 이혼한 지 1년 됐다고.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몰라? 어?
진짜 이때 엄마 말로는 제가 너무 분을 쏟아내느라 얼굴에 피가 다 몰려서 시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발 잊고 다시는 엮이지 말라며 걱정하는 엄마를 보니 하필이면 엄마 옆에서 그딴 인간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풀어버린 게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리고 이때 어머니, 그 아줌마의 반응은 그냥 어버버버 거리면서 입에 엿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으로부터 왜 어머니한테 일찍 말을 했냐는 문자가 왔길래 이렇게 답했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식 어쩌다가라도 얼굴 볼 생각 없으면 더 주절거려 봐. 하지만 볼 생각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입 닥치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그 할망구 목소리 내 귀에 들을 일 만들면 너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정리할 각오해. 어찌 보면 진작 이렇게 강대강으로 밀어붙일 걸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뚝 갈라지듯 이혼해버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전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그 작자, 그 미친 여편네는 제 인생에서 얼씬도 못하게 됐어요. 이미 이혼해서 며느리 붙잡고 그 난리를 쳐댔으니 허공에 발길질 한 데다가 자기 아들이 편히 자식도 못 보게 만들어버렸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그 얼빠진 반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며느리 부려먹고 남의 집 귀한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시어머니란 것들은 이혼으로 제대로 당해봐야 해요. 전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했지만 아무튼 다 끝내버려서 후련합니다. 이제 좀 간만에 제 인생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살아갈 맛이 나요. 그럼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